안녕하세요. 파맨정원 인더가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딸기를 딸기잼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딸기가 지난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기 덩굴이 점점 늘어나서 본의 아니게 반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해마다 수확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지금 비닐봉지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봉지나 돼요. 저희가 주로 어디에다가 딸기잼을 만드냐 하면요, 바로 이 곰솥에다가 딸기잼을 만드는데요. 언뜻 봐도 저거를 이 안에 다 넣을 수가 없겠죠. 오늘은 한 번에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녹고 녹이고 하면 좀 부피가 줄어들어서 한 솥으로 가능해서 거기에서 그냥 멈추고 나머지는 좀 남는 거는 그냥 따로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솥을 두 개를 하든가. 근데 어쨌든 이 정도 큰 솥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딸기잼 만드실 때는 이 솥이 밑에 바닥이 좀 두꺼운 거에다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얇은 바닥인 것은 그런 냄비들은 눌러붙어서 타거든요. 왜냐면 오랫동안 해야 돼요. 오랫동안 중약불에서 계속 이렇게 졸여줘야 되기 때문에 바닥이 두꺼운 냄비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딸기잼을 만드는 방법은 뭐 다들 노하우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딸기하고 설탕하고 넣어서 졸여주시면 딸기잼이 됩니다. 지금 저희 보면은 저울이 있죠. 이 저울에다가 딸기 무게를 다 달아서요. 이 딸기 무게에 한 60%, 딸기가 60%, 6대 4로 하든가, 아니면 딸기가 70, 설탕이 30 이렇게 하던가, 그건 비율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졸여주시면, 물은 넣지 마세요. 물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딸기가 금방 녹아서 물처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갈아서 하실 필요도 없어요. 딸기가 끓으면서 이게 다 물처럼 돼요. 전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 흐물흐물해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냥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딸기 무게를 이렇게 재서 기록을 해줘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설탕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일단 먼저 절반 정도 양만 딸기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곰솥에다가 이 얼린 딸기를 다 넣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언 상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 있어 가지고 이 곰솥 안에 다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끓이면서 이게 아무래도 물이 되니까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때 리필을 하시면 됩니다. 딱 봐도 얘가 또 부피가 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어 있으니까 딱 맞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넣을 수 있을 만큼 넣고요. 부피가 좀 줄어들면 그때 다시 다음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얼려 놓으시면 이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자마자 바로 손질해서 얼려놓기 때문에 따자마자 하는 거랑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서 하시려면 이렇게 얼려서 한꺼번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넣고 하나 정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죠? 막 위로 막 튀어나와 있죠. 그래도 이제 밑에가 녹으면 저절로 줄어드니까요. 요거를 저으려면 아주 이제 솥이 깊기 때문에 좀 기다란 주걱이 필요해요. 기다란 주걱으로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불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가스불에다 올려놨고요. 지금 처음에는 센 불에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언 상태여서 이 언 거를 녹이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요. 처음엔 센 불에 하셨다가 그쯤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물이 생기고 하면은 저어주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녹았다 그러면 그때 불을 줄이시면 됩니다.
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타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에 꽝꽝 얼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물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타지 않거든요. 이제 하지만 어쨌든 중간중간 저어 주시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녹아가지고 좀 부피가 줄어들면 이 옆에 대기 중인 얘네들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딸기가 녹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설탕을 계량을 해놔야 되겠죠. 비율은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비율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딸기가 6, 설탕이 4, 아니면 딸기가 7, 설탕이 3,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 집 딸기 같은 경우는 새콤한 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딸기가 6으로 해도 좀 맛있었고요. 딸기가 7로 해도 괜찮고요. 아주 새콤달콤한 맛있는 딸기잼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7대3 정도로 할 건데, 지금 제가 계량 절반 정도 지금 딸기 꺼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다 더해 봤더니 9.74kg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kg라고 생각을 하고 설탕을 한 3kg 정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탕을 한번 계량을 해 볼게요. 지금 이 딸기를 하나 더 넣었어요. 아까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녹아서 좀 내려갔잖아요, 높이가. 그래서 하나 여기 더 있던 거를 까서 지금 집어넣습니다. 딸기가 끓고 있는 동안에 또 해주셔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딸기잼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담을 용기를 소독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하여튼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유리병을 모읍니다. 유리병을 다 같은 경우는 보면 스티커가 없죠. 그래서 스티커를 이렇게 다 제거해서 하면 좋은데, 그러면 깔끔하고 병도 예쁘고 딸기잼을 담았을 때 폼도 나거든요.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상당수가 그냥 이 표가 그냥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주로 폰타나 스파게티 소스를 많이 먹는데, 폰타나 관계자님 보고 계시면 이 스티커 좀 잘 떨어지는 스티커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오뚜기 거는 스티커 제거가 되게 쉬워요. 물에만 담가 놓으면, 한 하루 종일 담가 놓으면 이게 종이기 때문에 살살살 문질러지면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 거는 이 스티커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스티커를 떼다가 포기한 게 있어요. 이 스티커, 이런 종류의 스티커를 뗀 게 바로 이 병이거든요. 요거 하나 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은 이거 자체가 끈끈이가 너무, 접착제가 너무 강해요. 강해서 웬만한 걸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스티커 떼는 방법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온갖 거 다 해봐도 그거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썼던 방법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드라이기로, 이거 그냥 맨손으로 띄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드라이기로 여기를 열을 가해 주셔가지고 얘가 좀 끈적이가 좀 녹아내리게 한 다음에 스티커를 다 떼내시고, 남아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이 남아있는 끈끈이가 문제거든요. 남아있는 끈끈이는 선크림을 좀 바른 다음에요,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살살살 문질문질, 세게 문질문질,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이게 녹아내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헝겊에 묻어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거를 다시 주방 세제를 묻혀서 쇠수세미 같은 걸로 싹싹싹 다 닦아내시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맑게 되는데요.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제가 써본 방법 중에는. 어쨌든 이 병들을 다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소독을 하는 이유는 딸기잼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진공 상태가 되게 하고 멸균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여기 오뚜기 제품에 보면 써 있죠. 뚜껑을 처음 열 때 뻥 소리가 나면 정상 제품입니다. 이 말이 정답이거든요. 이 딸기잼도 집에서 만들었을 때도 이 병을 열었을 때 뻥 소리가 나야지 그게 신선하고 또한 썩지 않은 정상 제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만든 딸기잼인데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어떤 상태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뻥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뻥 소리 났죠?
마이크를 제가 차고 있어서 뻥 소리가 안 들리셨을라나? 지금 뻥 하고 되게 큰 소리가 났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조금 검어지더라고요.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그것만 빼면은 이 안에 그것만 빼면은 뭐 맛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 만들었다고 해서 뭐 유통기한 딸기잼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한 2년 지난 것도 먹어봤는데요. 2년 지나도 뻥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바로 못 먹으면 오랫동안 두고 드셔도 됩니다. 딸기가 다 녹아서 지금 이만큼이 됐습니다. 큰 곰솥으로 거의 한가득 찼죠. 이거보다 더 많이 하시면 너무 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하시면 이 정도 양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기다 또 설탕을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양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솥단지에 70% 정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그 전에도 한 번씩 저어 주셨죠? 이 저으면서 더 자주 저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저 끝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중불 이하로 좀 낮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가 눌러붙지 않습니다. 그 옆에서도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열탕 소독을 할 거예요. 그 유리병을 열탕 소독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탕 소독은 별거 없습니다. 젖병 소독 다 해보셨죠? 젖병 소독하는 거랑 똑같이 이 끓는 물에 넣었다가 빼시면 돼요. 근데 아주 긴 시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뜨거우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집어넣으면 팔팔팔 끓던 물이 약간 이제 차가운 게 들어가니까 끓는 게 좀 덜해지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와요. 그 보글보글 올라오고 나선 한 5초 정도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해주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뺄 때는 이거 집게로 하는 것도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븐용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요. 엎어 놓습니다. 뜨거운 물이 빠지도록. 이것도 한번 굴려주시고,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다 소독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과정을 모든 병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뚜껑도 다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딸기가 다 녹은 게 보이시죠? 전혀 뭐 블렌더 같은 거로 갈지 않았고요. 이렇게 끓이면 끓일수록 딸기가 다 녹아서 없어져서 흐물흐물해지고요. 나중엔 형체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꽤 그래도 많이 줄었죠. 근데 아직 설탕을 넣지 않았어요. 설탕은 가급적이면 늦게 넣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탕을 일찍부터 넣으면 그만큼 빨리 눌러붙어요. 먼저 딸기 물부터 어느 정도 졸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설탕을 섞어주는 거, 섞어서 다시 한번 졸여주는 이런 수순으로 갑니다. 지금 졸인 지가 1시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졸여졌죠. 원래 한 이 정도까지, 한 이 정도까지 딸기가 찼었는데 딸기 물이 다 녹은 상태가 한 이만큼 벌써 졸여졌잖아요. 이렇게 저어 보시면 느낌이 묵직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졸여졌다는 얘기거든요. 요럴 때 저는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을 한번 넣어 볼게요. 설탕을 넣을 때 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설탕을 넣은 다음에는 더 잘 저어 주셔야 돼요. 이 설탕이 아무래도 바닥에 더 눌러붙기가 쉽기 때문에 아주 잘 저어 주셔야 되고요. 이 딸기만 넣었을 때보다 젓는 빈도를 더 많이 하셔야지 눌러붙지 않습니다. 설탕은 가끔가다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이 있거든요. 굳어서 약간 습기 먹어서 그런 것들도 그냥 넣으셔도 금방 다 녹으니까요. 부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통째로 넣으시고 저으시면 금방 형체가 없어집니다. 이 상태로 졸여주기만 하면 되고요.
이제 이 딸기잼은 이게 농도가 제일 중요해요. 너무 많이 졸이시면 끈적끈적한 그런 녹은 사탕 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정한 농도에서 이거를 졸이는 것을 멈추는 게, 그게 이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딸기잼이 거의 다 졸여졌습니다. 농도를 저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한번 농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불을 껐는데요. 이게 많이 졸여지고 농도가 진해지면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튀어요. 이렇게 막 주변에 막 튀었죠. 이렇게 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묽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굳으면 되게 끈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걱으로 떴을 때 이렇게 약간 천천히, 그냥 물처럼 후루룩 내려가질 않고, 내려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내려가죠. 이렇게 해도 한 번에 휙 하고 물처럼 쏟아지질 않고, 이 정도 선에서 하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 먹는 딸기잼 농도보다 살짝 묽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숟가락에다가 미리 해놨는데, 요건 이제 숟가락은 금방 식으니까 잘 농도를 모르겠으면 숟가락으로 한번 떠나 보세요. 그 사이에는 불을 작게 해 놓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 정도, 요거보다도 이제 냉장고에 넣거나 하면 조금 더 이게 좀 더 굳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너무 된 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흐르는 느낌, 너무 많이 흐르면 그렇지만 어쨌든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요 상태 뜨거울 때 병에다가 옮겨 담으면 됩니다. 병은 아까 다 소독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물기가 다 마를 때까지 이렇게 엎어놨다가 어느 정도 물기가 밑에서 다 빠지면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해놔서 물기가 싹 다 날아가도록 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옮겨 담는 거는 그냥 국자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뜨거워서 물기 때문에 옮겨 담기는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걸 식혀서 담으면 옮겨 담기가 좀 어렵겠죠. 뜨거울 때 담으면 이렇게 잘 옮겨 담아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진공이 되거든요. 압력이 딱 걸려서 이렇게 1박 2일에 걸쳐서 딸기잼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딸기잼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딸기잼은 다른 시판 딸기잼과 같이 실온에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2, 3년 정도는 거뜬히 신선한 상태가, 진공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버리지 마시고 오래오래 두고 드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